안녕하세요. 해외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해서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. 오늘 그 복잡한 과정들을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, 정말 설레는 일이죠. 하지만 이 설레는 마음에 앞서서 아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 작은 실수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거든요. 자, 그럼 한 재미교포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? 저희가 편의상 김 선생님이라고 부를 텐데요. 이분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의 귀환이 어떻게 한순간에 금전적인 악몽으로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핵심이 보일 겁니다. 한 신문기사에서는요, 김 선생님이 받은 이 충격적인 세금 고지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. 바로 날벼락. 정말 말 그지로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겠죠.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.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찾으셨어요. 그리고 한국에 있던 딱 하나 있던 집을 파셨는데 당연히 1세대 1주택이니까 세금이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죠. 그런데 웬걸요.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액수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. 아니, 한국 국적까지 회복했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집 한 채 판 거잖아요.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 해답은요, 놀랍게도 여권, 즉 국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.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시는 아주 중요한 법적인 정의, 바로 세법상 거주자라는 개념에 그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.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, 한국 세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거주자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한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183일 이상 머물렀는지 이 두 가지가 세금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. 이 숫자 183일, 이건 정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. 이 183일이라는 기준이 여러분의 세금 자격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자, 이제 이걸 김 선생님 이야기에 적용해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. 김 선생님은 한국 국민은 맞았지만 한국에 머문 기간이 고작 60일이었어요. 183일에 턱없이 부족하죠. 가족이나 자산 대부분도 여전히 미국에 있었고요.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 겁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오직 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었던 거죠. 그래서 오늘 이 사례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. 내 여건이 한국 여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실제로 한국에 얼마나 생활 기반을 두고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. 자, 이제 가장 큰 함정은 피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게요.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한 길이 있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.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지금 가지고 계신 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특별 비자인 F4 비자를 받는 길. 다른 하나는 아예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해서 복수 국적자가 되는 길입니다. 두 선택의 핵심적인 차이를 한번 표로 볼까요? 법적 지위부터 건강보험, 투표권까지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릅니다. F4 비자는 어디까지나 외국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편의를 얻는 길이고요. 복수 국적은 말 그대로 완전한 한국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 길이죠. 좋습니다. 그럼 이런 법적인 차이들이 여러분의 실제 한국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만약 F4 비자를 선택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거소증입니다. 이게 사실상 한국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거든요. 이게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은행 계좌를 열고 내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어요. 아시잖아요. 한국은 인터넷으로 뭘 하려고 하면 전부 다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거소증이 없으면 쿠팡 주문이나 KTX 예매조차 힘들어집니다.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. 먼저 재외 공관을 통해서 난 이제 한국 국적 아니에요 하고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요. 그 다음에 F4 비자를 신청합니다.
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한 뒤에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거소 신고를 하면 바로 이 거소증을 받게 되는 거죠. 반면에 복수국적은요, 특히 만 65세 이상 동포분들께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기회입니다. 완전한 한국 국민이 되는 거니까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.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.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. 바로 이 나이, 만 65세. 이게 바로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기준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남성분들은 정말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만약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면 법적으로 만 41세가 되기 전까지는 F 시리즈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, 이건 반드시 인지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. 자,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최적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?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?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. 내 나이는 어떤지, 내 주된 자산은 어디에 있는지, 또 정치에 참여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,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,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경로를 결정해 줄 겁니다. 오늘 분석을 시작하게 했던 김 선생님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?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. 이 말이 정말 와닿죠.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. 여러분에게 집 또는 고향이란 서류상의 국적을 의미하나요? 아니면 내가 마음 붙이고 살아가는 바로 그 공간을 의미하나요?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환하게 비춰줄 겁니다.